기자수첩가입니다. 변상욱 대기자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조현학 부사장한테 많은 비난이 또 제대로 일처리 사고 수습을 정직하게 하지 못한 대한항공한테 이런저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땅콩 회항 사태가 당사자의 추태 비난을 넘어서 이제 부의 세습과 재벌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고 있죠. 예. 이 배경에는 조 부사장의 추태를 덮기 위해 거짓 해명을 늘어놓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대한항공의 엉터리 위기 관리가 이제 놓여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서도 봤듯이 위기 관리의 첫 번째 핵심은 진정성, 투명함, 정직함입니다. 예. 이걸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뭐 조현아 부사장이 이제 뭐 지난주에 조사를 받을 때도 왔다한 조금 전에도 뭐 댓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떠한 뭐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또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이 재벌가의 돈 주고 때리기 이른바 맥가 폭행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역사를 뭐 쭉 훑어보기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시작하면 1994년 1월 달 예. 롯데그룹 명예회장 일가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프라이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차를 타고 가던 사람을 두들겨 팬 건데 그다음에 2007년 3월 하나그룹의 이제 회장께서 직접 나서서 아들이 술집에서 얻어맞았다고 술집으로 찾아가서 보복 폭행을 저지른 거. 예. 그다음에 2010년 10월 사건도 있습니다. SK그룹 창업주의 조카인데 야구 방망이로 노동자를 때리고 나서 맥값이라면서 돈을 던져준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지금 지구촌에 널리 심어야 하는 글로벌 경쟁 시대 아닙니까? 글로벌 기업들이죠. 사실 예. 그런데 이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로서의 인성교육은 엉망인.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과보호 특권의식 때문에 오히려 상식선을 넘지 못하는 수준의 재벌 3세들이 생겨난 거죠. 예. 이 사람들이 이 그룹을 갖다 넘겨받아서 경영한다. 이 불안한 거죠. 만약에 그 재벌 3세들이 경영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막대한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하락됐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 갖고 내가 뭐 장사하다가 망했는데 알게 뭐야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기업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예. 2014년 그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SK 총수 일가의 SK그룹 지분율이 얼마냐면 0.5%입니다. 현대중공업은 1.2%, 삼성은 1.3%, 한화 1.9%, 현대 2.0%. 요거 가지고서 전체 그룹을 주무르고 휘두르고 세습하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수치만 봐도 3세 경영의 실패는 국가 산업의 기둥을 흔드는 커다란 사고로 번질 수 있는데 그 손실은 주주들한테 돌아가고 뒷수습은 국가와 국민이 떠맡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벌 그룹들의 미래는 한국 경제의 미래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그들의 실패는 그들의 실패가 아니고 국가가 떠맡을 짐이 되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뭐 그들 마음대로 할 지분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고 경영할 준비도 안 된 상태인데 결국 국가 경제 운명이 떠맡겨지는 뭐 그런 셈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떠맡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 부모가 가진 재산이니까 세금 내고 상속하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경영권은 세습의 대상이 아닌 거죠. 경영권은 주주와 이사회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겨뤄서 그걸 갖다가 인정을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경쟁의 대상인 거죠. 예. 그건 세습 대상이 아닌 겁니다. 유럽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창업자는 기업을 설립하고 2세대는 기업을 물려받고 3세대는 기업을 무너뜨린다. 어떻게 지나가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말이 아닙니다. 예. 이 3세들이 무너뜨린 재벌 기업들이 결국 국가 경제의 기둥인데 그들은 그럴 권리도 없었는데 그걸 갖다가 세습받아가지고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이 땅콩 회항 사태를 결코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재벌 기업의 문제며 국가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재벌 기업 문제 결국은 뭐 가족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인데 뭐 유럽에서도 뭐 이런 가족 기업은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수백 년 이어가는 가족 기업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사회적인 책임 의식을 그 기업 자체가 아주 굳건하게 갖고 있고 합리적인 자식한테 이어주는 승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기업을 사유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또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무조건 내달리는 게 아니라 가족 기업을 어떻게 사회 속에서 오랫도록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을 그 기업 스스로가 하는 거죠. 이래야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몇 곳만 소개해 주신다면. 이탈리아 마리넬리가는 종을 만드는 겁니다. 땡땡 울리는 종을 만드는 기업인데 예. 거의 뭐 수백 년을 이어와서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예. 직원은 2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가문 기업의 특징은 자녀 교육인데요. 주물 공장에 자녀들이 유치원 때부터 들락거립니다. 어허. 그러니까 주물 공장의 모든 업무를 어릴 때부터 다 둘러보고 배우게 되고 익히고 그럽니다. 예. 그걸 함께 일하는 할아버지 친구들, 아버지 친구들과도 다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물 공장에 와서 자녀들을 마음껏 놀게 합니다. 가업 승계를 강요하진 않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중에서 이 공장을 넘겨받겠다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왈롭스키 보석 예. 다루는 1895년 시골 마을에서 시작한 130년 정도 된 가족 기업인데 지금 5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죠. 창업자가 세 아들한테 똑같이 지분을 나눠줬습니다. 그 아들들 역시 다음 자녀들에게 또 똑같이 지분을 나눠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150명의 일가족이 경영권을 거의 비슷하게 나눠 갖고 있고 적합한 일을 서로 나눠 맡아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계자를 정해서 지분과 권력을 갖다 몰아주는 게 아닌 거죠. 누구나 그 가족이 되면 똑같이 나눠 갖는 겁니다. 회장 자리에 오르려면 지분이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가족위원회가 이사진들을 뽑아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추천위원회가 누가 가장 경영 능력이 있겠다를 골라서 회장 후보로 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라도 아무튼 몇 번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회장이 되는 거죠. 예. 그 시스템상으로 합리적인 승계 시스템을 어떻게든지 마련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는 적이 있네요. 그리고 가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당장 전무가 되고 뭐 부사장이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반드시 2년에서 3년 정도 그 기업에서 수습을 거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다른 기업체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다음에 회사의 정규 직원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가족 헌장, 회사 규정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웨덴의 보니어가 1804년 코펜하겐에서 서점, 조그마한 책방으로 시작했는데 예. 지금 8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20개국에 200개 이상의 기업을 거느렸죠. 그룹의 주식은 가족이 100% 보유하고 있는데 외부에 절대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가족 만장일치로 주주 합의서가 있어서 팔고 싶으면 반드시 회사에 팔게 돼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팔면 회사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그 주식을 사야 되니까 회사 자금에 부담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정 가격의 30% 선에서만 팔게 돼 있습니다. 무지하게 싸게. 70%는 깎아내리고 30% 가격으로 회사에 가족의 지분을 넘기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0%입니다. 0원.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받고 회사에 무조건 기부하게 돼 있습니다. 예. 차라리 남한테 넘기느니 회사에 기부하게 돼 있는 거죠. 예. 뭐 이러한 기업들의 문화에서 우리 기업들이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재벌 그룹들의 미래는 한국 경제의 미래입니다. 그들의 네. 실패는 국가가 떠맡을 짐이 되는 거죠. 그들 마음대로 할 지분도 갖고 있지 않은데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국가 경제 운명을 떠맡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승계할 거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거냐, 그걸 세계화와 가족화를 어떻게 이어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뭔가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 예. 기업 경영 철학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